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주 유형들이 있지만 축하드립니다. 이 사주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대운 계속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글자 8글자 중 자신의 글자인 일간의 글자가 경금인 경우 또는 이 경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운이 계속 좋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사주글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경금이 자신의 사주 일간 글자라면 대운이 좋은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금의 기본적인 속성을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 세세한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경금의 기본 속성은 강, 약,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금은 강자에게 굉장히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단력 또한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이끕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냉혈한은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 둘 다 가져가는 경금이죠. 이러한 경금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시고 나머지를 바라보시면 왜 평생 대운이 다른 사주에 비해 확실히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경금이 아니어도 내 가족 중 경금인 사람이 있거나 나의 자식 중에 경금인 사람 아니면 지인, 동업자, 동료 등등 경금인 사람을 대입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왜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경금이 갑목을 만났을 때입니다. 경금이 갑목을 만나게 되면 갑목 입장에서는 도끼인 경금이 나무인 갑목을 치는 상황이 됩니다. 도끼로 나무가 잘려 갑목은 경금 옆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주 용어로는 칠살 중 하나로 갑경충으로 천간이 충되었다고 말합니다. 갑경충되면 갑목은 경금에게 눌려 살게 되며 길을 못 펴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금 입장에선 갑목보다 우위를 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 월운에 이 갑목이 왔을 경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경금이 을목을 만났을 때입니다. 경금은 천간에 올 수 있는 10글자 갑, 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웬만한 글자가 와도 전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을목만은 나머지 글자에 비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끼로 꽃을 자르려고 하는데 큰 도끼 입장에선 꽃이 너무 작아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꽃 입장에선 또 잘리지도 않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주가 경금이면서 시천간이나 이 월천간에 을목이 들어오면 삶을 사는데 피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용어로는 경금과 을목이 만나서 을, 경, 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 월운에 을목이 왔을 경우에 의사 판단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라고, 나의 사주에 을목이 있을 경우 을목을 컨트롤할 수 있고 경금 또한 살려줄 수 있는 임수가 함께 있으면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인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이 병화를 만났을 때입니다. 병화를 만나게 되면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본 결과 경금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서로 상생하게 되어 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도끼가 태양을 만나 오히려 큰 도끼가 빛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화 자체의 속성은 어떤 요소든 확장을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병화를 만나면 경금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일을 하면 좋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자신이 경금일 때 병화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강단도 있으면서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 결단력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금 일간을 갖고 있으면서 병화까지 함께 갖고 계신 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사업적으로 억대 매출은 기본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금이 정화를 만났을 때입니다.
정화를 만나게 되면 제대로 된 쓰임새를 갖게 됩니다. 불인 정화가 경금을 녹여서 경금에게 안 좋다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오히려 길하다고 봅니다. 큰 도끼를 불이 녹여서 더 좋은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화가 경금을 만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정화로 인해 녹은 경금은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쓰임새가 많아지는 경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 무토를 만났을 때입니다. 도끼인 경금과 산인 무토가 만나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주 용어로는 토, 생, 금 하여 금이 더욱 자신을 잘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산에 도끼를 들고 가서 도끼인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금을 살려주는 토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토의 경우에 산이기 때문에 산이 잘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무토와 경금이 만나면 자신의 일간이 경금일 경우 변화에 빠르게 잘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경금답게 확실하게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경금이 기토를 만났을 때입니다. 토생금, 즉 기토가 경금을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인 경금이 땅인 기토를 만나 땅을 직접 파서 개간할 수도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파서 자신이 직접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경금에게는 기토가 좋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기토의 경우 경금에게 매우 좋은 글자인 갑목과 궁합이 서로 좋지가 않습니다. 궁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기토를 함께 갖고 있으면 갑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용어로는 이 갑목과 기토가 합되어서 갑기합이 되면 제대로 된 이사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금과 기토가 만나면 좋지만 경금과 갑목이 만나는 것만큼 길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을목 빼고는 전부 경금에게 좋은 글자인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경금에게 좋지 않은 글자가 을목 말고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경금이 신금을 만났을 때입니다. 도끼인 경금과 칼인 신금이 만나게 되면 서로 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의 역할을 빼앗는다라는 편곡이 됩니다. 사주 용어로는 경금의 입장에서 신금이 겁재, 신금의 경우에도 경금이 겁재가 됩니다. 이 겁재를 해석하자면 위협 팔, 겁, 그리고 재물, 재라는 한자를 써서 신금이 경금의 재물을 위협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겁재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같이 있을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존재합니다. 경금이 병화, 정화, 이 무토를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런 글자가 대운세운에서 오면 신금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갖고 있을 경우 신금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병화나 정화나 무토 일간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임수를 만나게 되면 경금이 임수를 통해 자신을 발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끼인 경금이 깨끗한 물인 임수를 만나 임수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사주 용어로 말하면 금, 생, 수 된다라고 하여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자신이 경금인 상태에서 이 임수를 갖고 태어나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어떤 일을 할 때 매출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임수를 또 갖고 태어나면 사업체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계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계수를 살려주어 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를 만났을 때보단 파괴력이 적으나 역시나 그래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수가 있으면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사회에선 특히 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과 계수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풀어 강의를 하시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많이 늘리시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렇게 경금은 을목과 신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금에게 어느 정도
다 좋은 글자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을목과 신금마저도 개운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으니 자신의 글자가 경금인 경우 웬만하면 모든 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경금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경금이고 내 일가는 다른 글자일 때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런 관계였는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사주를 알려드릴 때 저는 사주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잠깐 떠서 한번 재미로 봐볼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저의 영상을 통해 사주가 지금보다 조금 더 대중화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여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금의 삶보다 더 안정되는 삶을 사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주를 연구하면서 인생에 적용하며 살다 보니까 사주를 알기 전보다 지금 더 윤택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인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와 나의 가족과 함께 더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자본을 축적할 때 이 사주를 정말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주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좋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주 연구하는 남자 사연남이었습니다.